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자 공학의 시작인 반도체 기초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반도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의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반도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에너지 밴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축약된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현업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는 14족 실리콘, 즉 무기물 기반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콘이 반도체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리콘이 지구상에서 풍부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인체에 무해한다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핑을 통해서 전기, 전도도를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도체, 반도체, 부도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도체, 컨덕터,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부도체, 인슐레이터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기, 전도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체는 전류를 쉽게 흐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높고 반대로 인슐레이터는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거의 0에 수렴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는 전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전기 전도도가 중간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세마이 컨덕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순수한 반도체는 부도체와 같이 전류가 거의 통하지 않지만 인공적인 조작, 즉 도핑을 가했을 때 전도체처럼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는 전자제품은 거의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류를 통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통하지 않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반도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제품의 부품으로서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은 원자의 배열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콘 물질의 원자의 배열은 물질의 정확한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은 세 가지의 구조로 원자 배열이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모포스라는 무질서한 결합 형태가 있고 그리고 폴리크리스탈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한 그레인 큰 조각 안에 원자 배열은 규칙적이지만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에는 무질서한 결합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탈린이라는 결정질 구조는 원자 내 배열이 일정한 것을 말하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결정성의 구조를 가진 실리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폴리크리스탈린이라는 구조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LTPS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 아모르포스 구조는 이전에 LCD라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데 원료로 사용됐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크리스탈린 구조를 가진 실리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림을 보시면 단위셀로 이렇게 원자의 배열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위셀을 통해서 물질의 구조의 격자 특성을 규명할 수 있어서 이 단위셀 하나로 물질의 구조와 격자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셀 하나하나가 이렇게 스택이 되어서 결정성이 가진 실리콘 원자 배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질은 앞에서 설명했던 2차원의 구조가 아닌 3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차원의 구조는 큐빅, BCC, FCC 등등 여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리콘의 결정 구조는 정사면체의 결정 구조이며 3차원의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의 3차원 다이아몬드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육면체 안에 여기서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는 0.543 옴스트롱이라는 레티스 컨스턴트라는 변 길이를 가집니다. 실제 정육면체 안에 실리콘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에 8분의 1개의 실리콘 원자들이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6개의 면에 2분의 1개의 실리콘 원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정육면체 구조 안에 정사면체의 결정성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4개의 실리콘 원자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0.543 옴스트롱의 변을 가진 정육면체 안에 실제 실리콘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자면 먼저 꼭지점에 8분의 1개의 8개의 실리콘 원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2분의 1개의 실리콘 원자가 면에 6개가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이 정육면체 안에 4개의 실리콘 원자가 들어있는 것을 이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육면체 안에는 8개의 실리콘 원자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단위 면적당 1cm 세제곱당 실리콘 원자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 볼륨을 계산을 해 보자면 0.543 10의 마이너스 7승 세제곱 센티미터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5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단위 면적당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위 면적당 크리스탈린 실리콘 안에는 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실리콘 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는 반도체의 결정 방향에 따라서 많은 수의 소자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향성 도입이 필요합니다. 실리콘의 결정성의 구조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100이냐 110이냐 111이냐 따라서 원자 구조를 떠도는 전자의 이동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는 곧 수율에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실리콘 결정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원자의 결합 형태인 반도체 결합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족 실리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0K 절대 온도에서는 모두 공유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부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높여서 절대 온도가 0K 이상일 때는 포인트 디펙과 같은 실리콘 원자가 없는 결함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공유 결합을 끊고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어 이렇게
밖으로 떠다닐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자가 결합을 끊고 자유전자가 되는 현상을 EHP라는 일렉트론 홀 페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홀과 자유전자는 EHP라는 일렉트론과 홀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자유전자가 있다면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통형 안에 이렇게 일렉트론이 쌓여져 있을 때 이러한 원통을 기울이게 되면 일렉트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된다는 원리를 알고 계셨을 텐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일렉트론이고 여기가 홀입니다. 이러한 원통형이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이 원통형을 기울이게 되면 이런 홀 또한 힘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홀이 움직이는 것 또한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통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전류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순수한 실리콘을 인공적인 조작으로 전기적 특성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전자와 홀을 농도를 바꾸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례로 실리콘의 전기적 특성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도펀트, 흔히 도핑이라고 하죠. 포스포러스나 이제 보론과 같은 도핑 원자들을 도핑을 해서 홀과 전자의 농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장을 가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온도와 빛을 쏘여서 EHP를 형성을 하여 전류를 만들어내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결합 모델, 결정 구조로 반도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의 특성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개념을 도입한 실리콘 반도체의 에너지 대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 거리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은 원자들 간의 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리콘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면 서로의 오비탈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실리콘 레티스 스페이싱이라는 0.543 옴스트롱이라는 레티스 컨스턴트로 실리콘 원자의 간격을 좁히게 되었을 때는 이러한 밴드의 띠를 가지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원자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레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일정한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쓰는 결정성 실리콘은 이러한 레티스 컨스턴트가 0.543에서 이용을 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 선과 선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포비든 밴드라는 금지되어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며 EC라는 EC라는 곳의 위쪽을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이 EV라는 곳을 밸런스 밴드라고 칭합니다. 밑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위쪽의 선을 EC 컨덕션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부분을 밸런스 레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컨덕션 밴드는 비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밸런스 밴드 밑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리콘은 1.1 일렉트론 볼트라는 EC와 EV의 차이인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천일을 하게 되면서 자유전자가 되어 전류가 생성이 된다는 개념을 또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합 모델과 에너지 밴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결합 모델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 결합되어 있는 실리콘 원자들은 부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밸런스 밴드에서는 전자가 꽉 차 있지만 컨덕션 밴드는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캐리어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 결합에서 즉 온도를 올렸을 때 이 실리콘 공유 결합을 끊고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옮겨가면서 자유전자가 된다. 즉 프리 일렉트론이 되어 전류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의 경우 또한 홀이 생성이 되어 밸런스 밴드에서 전류로 기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메탈 즉 컨덕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슐레이터는 전기 전도도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밴드 갭이 무척 넓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전류가 생성되는 원인은 EHP 즉 일렉트론 홀 페어가 형성이 되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밴드 갭을 천이 에너지를 받아서 밴드 갭을 캐리어들이 천일을 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인슐레이터는 밴드 갭이 8, 5 정도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쉽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천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전도도가 0에 수렴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메탈은 이제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거의 겹쳐져 있거나 아주 얇은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를 조금만 있어도 쉽게 전자가 천이하여 쉽게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상황이 이 에너지 밴드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는 이 두 가지 물질의 중간이 밴드 갭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 밴드 갭이 1.1 일렉트론 볼트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1.1 일렉트론 볼트에 빛이 가하게 되거나 에너지가 가하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천이하여 컨덕션 밴드로 옮겨지게 되고 이러한 전자가 전류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핑에 대해서 도핑을 했을 때, 즉 도핑을 했을 때 포스포러스나 이제 보론을 도핑을 해서 에너지 밴드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핑을
해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구분 짓는 것은 이 N형 반도체는 일렉트론, 전자가 전류를 일으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P형 반도체는 홀이 전류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한다 라고 먼저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N형 반도체와 이제 P형 반도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대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에 포스퍼러스나 보론을 도핑을 하게 됩니다. 이를 결합 모델로 살펴보자면 실리콘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하였을 때 결합 모델입니다. 이때 포스포러스는 한 개의 전자를 실리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는 조금의 에너지가 가해 주어도 자유전자가 되어서 전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포러스가 많이 도핑을 할수록 이러한 전자가 많아지겠죠. 자유전자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서 전자가 전류를 형성한다라고 해서 이를 N형 반도체라고 하며, 이러한 수식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반도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자유 전자가 형성이 될 때는 이러한 포스포러스가 도너가 되어서 이온화되고 자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포스포러스가 에너지를 받고 상온에서 이온화가 되어서 자유전자를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포스포러스를 전자를 기부한다 라고 해서 도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론을 도핑하였을 때에 대해서 결합 모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론은 3족 원소로서 실리콘보다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식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보론이 상온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홀을 내놓는다 라는 수식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온화된 보론을 Na-라는 억셉터라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온에서는 도핑을 하였을 때 보론이나 포스포러스가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ND+나 Na-가 이온화가 되면서 이제 억셉터는 홀을 만들어내고, 도너는 전자를 만들어내서 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실리콘 결합 모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도너를 도핑했을 때 즉 전 5족 전자가 5개를 가지고 있는 포스포러스를 도핑을 한 것인데, 기존 실리콘의 결합 모델에서 다른 물질을 첨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EC 그 컨덕션 밴드 근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도너 레벨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에너지 밴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온도가 0K일 때는 도너 레벨의
전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합 모델로 살펴보았을 때 P 포스포러스가 자유전자가 되어 있지만 자유전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포스포러스와 남은 결합되지 않은 전자가 묶여 있다라고 결합 모델에서 보시면 되겠고, 이는 캐리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포스포러스와 남은 전자가 결합을 끊고 이렇게 도너와 자유전자가 되어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천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천위하면서 전류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도너 에너지 레벨에 묶여져 있는 전자가 모두 이온화되어서 전자가 도너가 이온화되고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어서 모두 전류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컨덕션 밴드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홀의 경우에는 이제 상온일 때 이렇게 홀이 모두 이온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결합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제 위에 그림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론이 억셉터가 되어 이온화가 되고 홀을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실리콘 구조를 실리콘의 반도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 결합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모스 펀더멘탈의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